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인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맥의 변수였습니다. 그쵸? 맥의 변수였습니다. 이거 소괄호 안에 맥의 변수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맥의 변수 리스트, 맥의 변수 목록이라고 했었고요. 인자는 함수를 호출할 때 맥의 변수의 줄 값을 넣어줄 때 넣어줄 값을 인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argument. argument, argument, argument 이렇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리고 인자랑 맥의 변수 관계. 맥의 변수는 인자를 가지게 될 거고 각각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맥의 변수에, 두 번째 인자 값은 두 번째 맥의 변수에게 들어간다고 했었고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맥의 변수의 식이 있을 때 예를 들어 3 곱하기 3, 3 더하기 4 이렇게 식이 있을 때 식이 계산된 후에 값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데 여기서 곱하기가 먼저 될 거냐 더하기가 먼저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즉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줄 때 어떠한 인자의 식이 먼저 계산될 거냐. 먼저 정답을 말하면은 순서가 없습니다. 즉 더하기가 먼저 될 수도 있고 곱하기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몇몇 개의 연산자를 제외하고 비연산자의 계산 순서가 없는 것들이 많다고 했었죠. 물론 이 함수 호출 연산자의 피연산자는 이 함수 이름 add입니다. 이거는 인자는 함수 호출 연산자 안쪽에 쓰는 추가로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한 그런 값인데요. 여기도 역시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dd 더하는 함수인데요. 더하기를 한 후에 그 더한 값을 리턴한다는 것은 이 식이 그 더한 값으로 계산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네, 계산 결과가 16이 되었습니다. 16이 되었는데요. 339 더하기 7 4 5 6 7 하면 16이죠. 그렇죠. 16입니다. 더하는 함수지만은 함수의 몸체 안에 이 블럭 안에 printf로 화면에 출력하는 것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인데 더하기 x, y 캡슐하기 걸렸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별로 좋은 방식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하는 함수면은 이게 더하는 작업, 즉 함수로 호출하고 나서 이 더한 값을 내놓도록만 하면 될 것이지 화면에 출력까지 한다라니 좀 너무 기능이 쓸데없이 군더더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제를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 더하기 7이 출력된 다음에 16이 출력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크게 볼 수 있죠. 9 더하기 7 나오고 16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값이 계산되면 16이죠. 그쵸? 그러면 이 16 더하기 3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16 더하기 3 하면은 값이 19로 나오죠. 19로 나옵니다. 그런데 9 더하기 7 나오고 19 나오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이 더하기도 그냥 add로 해보겠습니다. 딱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또 이렇게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3을 주고
두 번째 인자로 이 add의 함수 호출 부분에서 첫 번째 인자로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을 주고 두 번째 인자로 이 3을 주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add의 첫 번째 인자로 값을 주게 되는데 값 대신 이렇게 함수가 대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 호출 또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있는 거죠. 함수 호출 연산자. 이 더하기 연산도 연산자로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3 더하기 3 하면 6이 나오듯이 3 더하기 3 하면 6이 나오듯이 add로 이걸 호출하면 이거 두 개 값을 이 두 개 값을 더한 결과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9 더하기 7 나오고 16 더하기 3 해서 19가 되네요. 네, 19가 됩니다. 19가 됩니다. 19가 되고 여기도 3 대신 또 숫자를 쓸 수가 있겠죠? 3 대신에 뭐 2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서 이 함수의 인자로는 다 함수로 계산된 값을 받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2 더하기 1을 한 후에 9 더하기 7을 하고 2 더하기 1을 한 값 3하고 2 더하기 2를 한 값 3하고 9 더하기 7을 한 값 16을 더해서 19가 되었죠. 19가 되었습니다. 이 함수에서 보면은 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컴파일러는 이 뒤에 거 2 더하기를 먼저 계산을 했죠. 즉 add 이 1을 인자로 준 이 얘들을 먼저 호출에 따르는 겁니다. 먼저 호출했기 때문에 2 더하기 1, 이 문자가 먼저 출력이 되었죠. 그쵸? 이거를 호출해서 이거 출력하고 값 계산해서 여기다가 값 계산한 거 넣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호출을 해서 호출에 따른 건 이 값 또한 넘겨주겠죠. xy에. 그래서 339랑 3 더하기 4인 7, 7값 넘어서 x는 9랑 y는 7 해서 9 더하기 7을 이렇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9 더하기 7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9 더하기 7 계산해서 이 함수로 출한 결과값이 16이 되도록 9 더하기 7인 16이 되도록 16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들이 다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어서 16하고 3을 인자로 넘긴 거죠. 계산값인 16하고 3을 넘겨서 x가 16이 되고 y가 3이 돼서 16 더하기 3이 출력이 되고 16 더하기 3인 19가 결과값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아까 프린트F로 출력을 해보니까 이게 19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말은 그래서 함수로 호출할 때 인자값을 계산할 때 오른쪽이 먼저 계산됐지만 이 컴파일러에서는 다른 컴파일러는 왼쪽을 먼저 계산할 수도 있고 인자가 뭐 3개가 되면은 중간 한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할 수도 있고 이 함수는 뭐 2개만 받지만요. 그래서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함수에서 인자를 넘길 때 인자가 식인 경우에 이 식을 계산하는데 순서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함수의 인자를 넘길 때 함수의 인자를 넘기고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규칙은 일단 인자들의 값이 계산이 된 후에 함수가 호출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자들을 계산할 때 서로 간에 순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
것을 먼저 계산한 후에 그 값을 add에다가 넘겨서 호출을 하고 해서 여기 값이 계산이 된 건데, 보면은 이 add는 한 개, 두 개, 인자를 두 개를 주죠. 이게 먼저 계산될지 이게 계산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가 먼저 되든 간에 아니면 동시에 되든 간에 할 수 있으면 뭐 안 되겠지만요. 순서가 없다는 게 원래 그런 표현인데요. 대부분 컴파일러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중 한 개를 먼저 계산하고 또 나머지 중에서 또 뭐 한 개를 계산하고 해서 특정 규칙에 따라서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만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졌냐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계산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계산되고 두 개가 다 계산된 후에 값이 add로 넘어가고, 그래서 계산 출력이 되면은 16 더하기 3 이렇게 출력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뭐가 먼저 계산되든 간에 계산값, 인자값을 계산하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화면에 출력한다라던가 그런 측면에서는 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